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도 하반기 공채 합격 전략, 오늘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 강사 조은아입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즉 건보는요, 채용하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올 한 해 2019년도에 걸쳐서 약 1000여 명을 선발하겠다라는 채용 계획을 밝힌 바가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걸쳐서 500여 명을 채용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죠. 하반기에 일반 전형과 보훈 전형을 통틀어 483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용 직렬은 행정직, 건강직, 전산직, 기술직 중 4가지 분야고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인, 즉 권역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권역별로 지원이 가능하시다는 얘기겠죠. 채용 방식은 직무 역량 중심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절차를 보시면은 채용 절차는 크게 다른 타 기업들과 그렇게 많이 다를 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서 필기시험. 이 필기시험은요, NCS 기반 직업 기초능력평가에다가 인성검사까지 포함한 그런 필기시험이고요. 이 필기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면접 전형까지 거치시면 최종 인원으로 선발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류 심사에서 7배수 인원을 선발하겠다는 거는요, 어느 정도는 조금 서류 단계에서 거르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이 거르는 방식으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될 겁니다.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통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는 이 정량평가는요, 교육사항이나 자격증, 가산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력서에 쓰시는 교육사항들 그리고 여러가지 자격증들,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건 반드시 잘 체크해 두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반드시 자격증이 아니더라도요, 내가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인가, 혹은 우리 공단,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가산점 여부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정성평가로서 어떤 경력이나 경험, 특히 자기소개서, 이 자기소개서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사실 이 건보의 서류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가 이 자기소개서를 적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 건보가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기도 하고요.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까다롭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거나 견해 차이로 대립하던 상대방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어떤 설득 과정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과거에 네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서술하고 극복 방법을 한번 써보렴. 이런 단순한 질문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나한테 이런 경험이 있었나?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나한테 있었을까? 이걸 생각하시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 이런 것들은 왜 물어보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업무 과정에서의 협동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은 어떤 회사를 가든요, 건보가 아니라, 건보뿐만이 아니라 어떤 회사를 가든 모두가 협동해서 일을 해야 되고 팀으로서 같이 업무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 반드시 이런 어떤 팀원들에게 좋은 일만 항상 일어날까요? 그렇진 않겠죠. 때로는 의견 충돌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나와 대립 관계가 되면서 갈등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해결했구나 라는 것을 봄으로써 앞으로도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또 신입사원의 업무 특성상요, 건보에서는 고객들과 대면할, 즉 대민 업무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고객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항상 웃으면서 대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다 좋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조금 트러블이 날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즉 우리의 고객을 어떻게 대할 사람인가, 그런 능력들을 알아보기 위해 물어보는 질문이겠죠. 제 생각에는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거나 또는
견해 차이로 대립했던 상대방을 협력으로 이끌어낸 경험을 말하라라고 했다면 이 견해 차이로 대립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쟁 관계에 있었다가 그것이 하루아침에 협력 관계로 돌아서기에는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과정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해 차이로 나와 조금 생각이 달라서 약간 대립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로 써 나가는 것이 좀 여러분들이 더 수월하게 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즉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혹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의견 대립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고요. 반드시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라는 것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나의 설득 노하우가 들어가야겠죠. 단순히 여러분, 저는 소통을 통해서 그냥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이런 표현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소통을 하는 방법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통 과정 중에서 나는 왜 이 방법을 택하여 그 사람을 설득했는지 그 이유까지 같이 덧붙여 주시면 더욱 효과적인 답변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방법을 택하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배웠고요. 앞으로 입사 후에 이런 경험들을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까지 밝혀주시면 더욱 좋은 답변이 될 수 있겠죠.